개꿀.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사회를 보게 됐는데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개보린 제발 말 좀 많이 하게 해달라. 한 가지, 가장 잘생긴 제가 해야 된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아니 근데 해주세요. 혹시 팬들한테 뭐 사주하고 그래요? 뭐 이렇게 해달라고? 전혀 이거 아니 제 형님들 이렇게 저한테 요구가 없거든요. 근데 이쪽으로 이렇게 요구가 많아요. 제가 요새 보니까 오 팀장이 교육을 빡세게 하는데 제가 굉장히 도움되는 교육인 것 같아. 당연하죠. 근데 청기누설 중이네. 거기에 질려서 아무 말 못하는 것 같아. 아니 근데 몇 번 했다고 질려서? 벌써 질려요?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데. 겁나니까. 네네. 네. 요즘 뭐 교육이나 그리고 종목 발굴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자 굉장히 기쁩니다. 어차피 저 종목은 다 제 거니까. 다 가져가세요. 예. 전 누구랑 틀리잖아요. 배터리 형이요? 아유 여기 없는 분은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누구라 그래서 누구라 남은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아니 제가 오늘 한 명 더 출연했잖아요. 네, 저일 리는 없는데. 아 그럼 뭐 옆에 자 투명인간입니까? 일단은 예. 안 매니저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공식적으로는 처음 얼굴 들이밀게 되겠습니다. 예, 과거 공대 여신, 현 매니저사. 박수. 예. 나 신경 자 굉장히 샤프하고 명석한 두뇌를 갖고 계시고요. 오 네. 팀장이 조금 저 설명 좀 저 소개 좀 해주시죠. 아니 소개를 해야 되는데 예. 본인이 공대 여신이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부연할 게 없어요. 오늘 밀맥주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밀맥주를 예, 못 가져와서. 밀맥주가 대한제분에서 나온 맥주인 건 아시죠? 아는데 예. 결국으는 빈손이다. 그러니까. 못 나 샀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정말 개보린이 저희가 얘기한 대로 똑같이 한다는 걸 느꼈어요. 아 제가 뭐냐면 네. 대한제분을 제가 예. 12만 원 샀었잖아요. 아, 그래요? 3주 전에. 아, 그래요? 그래서 14만 원에 팔았는데 예. 그걸 개보린이 잡더라고. 아 그래요? 아, 그래서 이거 더 가는구나. 내가 잘못 팔았구나. 아니 근데 그 생각이 더 들었어. 재밌는 거는 저도 한번 추천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두 분이 대한제부를 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저는 그냥 한번 추천하고 사실 그렇게 잘 잡히지도 않았었는데 전날 개보린이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뜨끔한 거야. 왜냐면 팬들이 나보고 베꼈다 그럴까봐. 저는 사실 맥주보다도 식량난 때문에 저기 밀가루 관련된 준 대한제분 옛날에 이제 한탑으로 이름 바뀌었죠. 그리고 사조동화원 대한제분을 보고 매매를 했었는데 요번에 그 맥주는 나온다라는 건 소식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품절이 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알았어요 품절이 될 줄.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네, 그래서 아니, 저한테 절대 해주지 마세요. 저 아니, 오해받아요. 예. 제가 물어보셔야 얘기를 해드리는데 제가 그 제한 제분을 추천한지는 잘 몰랐고 그리고 아 그러면 제일 예. 먼저 한 거는 제가 메뚜기 보고 식량난 근데 때문에 추천을 했어요. 이건 투자 포인트가 다른 게 메뚜기 보시고 하신 거고 그렇죠. 저는 이제 맥주 보고 맥주 말씀을 보고 드린 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사자마자 그날부터 오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저는 좀 맞아요. 한 2주 있다 날라갔어. 개보린 패밀리가 우리보다 있어요. 팬이 많다는 건 인정합시다. 그래 팬이 예, 많으니까. 팬이 많다는 건 인정합시다. 뭐 부러운 거지 뭐. 뭐 조금 예. 부러워서. 근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예? 근데 사회를 보시잖아요 지금. 지금 제가 사회를 보신다는 거를 우리 모두 깜빡 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사회 좀 봐주세요 빨리. 예, 사회봐. 아니, 오늘 사회를 일단은- 보시는 이유가 개보린이 말을 많이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아니 개보린 지금 목소리-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 인사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내가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사실. 아니 마지막 인사도 못 병원 드리. 갔다 오느냐고 조금 늦은 거야. 아, 내가 그래요? 오늘 약을 마지막 타갖고 리딩 왔거든. 스타일대로 끝나는 약 탔는데 예. 약을 못 먹었어 오늘. 그래가 그 이해해야 돼. 나 지금부터 제가 물어볼게요. 저는 자, 사회 좋은데요. 좋아요? 예. 자 개보리님한테 그럼 첫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자, 지금 수소 산업도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네. 엊그저께 군부대에 버스도 수소차도 공급한다고 현대차에서 내용 나왔고요. 네네. 정부에서 수소 충전소 쫙 깔겠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수소 산업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좋은 종목도 수소에 관련된 종목을 제가 세 종목을 다발로 추천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역시 개보린. 네네. 그래서 네 그래서 수소 관련된 부분은 정책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성장주나 정책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두산 퓨어셀. 네, 예. 저는 이제 그 SP어셀하고 일진다이어를 대표주로 말씀을 드렸었고 에스 퓨어셀 내 종목인데 또
나왔네. 진짜 대단합니다. 예, 그 본인 종목은 좀 따로 말씀해 주시면 또 제가 최대로 피해 보겠습니다. 네, JNK 히터 그- 에스포스에 저기 2,200개 중에 예. 2,100개가 형님 종목이신데 제가 정말 피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단 수소 충전소나 수소 인프라가 좀 갖춰진 건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특히 그린 뉴딜이나 이런 부분 친환경 차에 대한 부분이 유럽이나 혹은 중국 그리고 미국 특히 우리나라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렇죠. 수소 쪽이죠. 또 현대차가 가장 먼저 한 게 수소차기 때문에 정책 관련주로 수소를 봐야 된다. 근데 수소 중에서 실적으로 연결되는 종목은 아직은 극소수 종목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몇 그래서 종목 안 되죠. 아까 겹치지만은 사실 손가락에 꼽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은 관심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진다이어, SPO셀 뭐 이런 종목들이 그렇죠. JNK 히터. 네, JNK 히터도 충성소고 효성 그 첨단 소재 아직 실적이 안 나와. 네네. 이제 EM코리아하고 실적이 안 나와. 충전소 관련된 부분도 네. 이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수소차를 살려고 네. 알아본 적이 있었어요. 아, 네네, 알아본 적 현대차? 있었는데 그때 한창 정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현대차 이제 넥소나 이런 걸 살려고 알아봤었는데 수소 충전소가 서울에 2개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충전을 해야 되는데 저녁 6시에 문을 닫아요. 오 팀장님은 수소 산업에 대해서 어, 공부 하나도 안 하는 우리 오 팀장님. 그러니까 수소,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라는 거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역시 오 팀장 전문가다워. 그러니까 근데 무슨 얘기 내가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수소 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가 끝나 있죠. 저는 과감하게 말하겠습니다. 수소는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우리 오랜 업력을 통해서 저의 의견을 듣는 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사자성어, 대도모. 큰 우리가 큰 길을 가야 되는데 전기차는 큰 길이지만 수소는 길도 아니다. 이게 어떻게 길이냐? 작년 하반기부터 네. 전기차의 큰 시장을 다 예고해 놨습니다. 그렇죠. 전문가가 할 길은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하나의 길을 그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수소 관련주라고 했을 때 이게 도대체 수소에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충전소인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연료 전지라고 하면 수소 관련주로 포함이 돼 있을 수는 있지만 연료 전지의 기술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한다거나 혹은 경제성을 가진다거나 혹은 충전의 안전성을 담보했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하지도 못했는데 마치 봉이 김선달처럼 수소 산업이 뭔가 될 것처럼 얘기하는 그거는 큰 길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현대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는 수소 산업, 수소차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미 전기차로 내부 정리는 끝났어요. 단지 수소 드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전기차는 큰 길입니다. 수소는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반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먼저 한마디 좀 예. 하고요. 자 충전소는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수소하고 전기하고 같이 하거든요. 앞으로 같이 한다고. 저는 작은 길에 대해서 다 부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큰 길을 가고 싶다. 그 얘기만 한 거죠. 자 우리 개보리님 반론 제기하셨는데. 수소 산업 자체를 쓰레기다. 음.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소 산업에서 네. 잘못 편입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연료 전지 같은 건 의미가 있다. 수소 관련주로 포함이 되지만 SPO세요. 전반적인 수소 산업에 대해서 특히 수소를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현재 나와 있는 마치 그 모빌리티에서 수소가 대세가 될 수 있다는 그거는 잘못된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네. 이미 수소 관련된 생태계가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화가 니콜라라는 회사에 그렇죠. 1,100억 이상 투자를 했는데 세계에서 자동차 부품 회사 1등 회사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예. 그 보쉬라는 회사 아실 거예요. 알죠. 네, 보쉬라는 회사가 다양한. 네, 1억 달러를 먼저 수소 생태계를 조성해서 투자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국 전역에 나름 이제 전기차의 아주 그 초창기 때처럼 수소 생태계를 위한 투자가 이제 크게 큰 이제 리딩 업체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소 생태계도 그게 얼마나 커질지는 장담은 못하지만 어제 그 니콜라 관련해서 또 네. 그 좋지 않은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네, 그쵸. 미국에서 사기꾼이다라는 그 니콜라는 사기꾼이 아니라 이제 네. 그 지금 가치가 그 너무 정도 너무 고평가됐다. 네네. 그런 식의 이제 그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었는데 그 신성장 산업은 항상 초반에 이게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테슬라도 판단하기는 욕 먹었어요. 네, 처음에. 힘들어요. 테슬라도 사기꾼 소리를 지난 작년 한 해만 작년까지만 해도 해도 많이 들었죠. 정크본들 소리 제가 들었었죠. 좀 답답한 거는 저도 니콜라 투자한 거를 봤어요. 그다음에 우리 안 매니저가 어떤 매니저입니까? 원자력 학석의 핵융합 연구원 출신이에요. 우리끼리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자, 대기업이 돈을 투자한다고 그게 다 성공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까지 실패한 거는 어마무시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저도 니콜라를 봤어요. 그 제가 잘못 봤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니콜라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왔는지를 봤어요. 없어요. 아니 무슨 기술을 가지고 와야 나도 내 잘못을 시정하고 수소 역시 대도무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지고 온 기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주식쟁이들이 잘못하는 거는 뭐냐면 어디서 뉴스에서 긁어와서 어디서 무슨 보고서 들고 와서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경계해야 돼요. 이 주식쟁이들은 뭐냐면 기술에 약해요. 그래서 제가 공학 석사를 딴 거죠. 적어도 기술을 보는 눈을 갖추려고. 저는 논문을 지금 찾아봤는데 없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수소가 폭발의 안정성, 그 다음에 경제성 잡았다는 논문은 어디에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이 두 가지 단점을 뭘로 해결했길래 돈만 투자한다고 된다는 겁니까? 안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수소 산업 관련해서? 일단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은 바뀌는데 중구난방이 돼 있잖아요. 네. 관심 있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율주행에 관한 이슈. 다른 하나는 전기차에 관한 이슈. 그다음에 수소차에 관한 이슈인데 저는 오 팀장님이랑 같은 네. 생각으로 사실은 수소차가 메이저가 되는 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소차라는 어떤 그 기계의 메커니즘은 그 현대차가 이미 구현을 해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현대도 그렇고 보쉬가 제일 크다고는 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 어떤 나라입니까? 요즘 자동차가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폭스바겐도 수소차를 개발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고 그러니까 도요타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잠깐만 좀 네.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자동차를 만들던 사람들이 자동차를 그 새로운 걸 개발하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벗어나질 못해서 수소차가 왜냐면 주입해서 그 움직이게끔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 원래 디젤 엔진을 그 생산했던 그 내연기관을 생산했던 자동차의 메커니즘은 전기차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사실 전기차는 IT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자꾸 얘기를 했지만 이미 현대차도 수소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언론에 말을 못 하는 거지. 저의 내부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차라는 거를 그 기존의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보다 IT 업계에서 하다가 그 동력을 파생을 시킨 거예요.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수소차도 이제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계 자동차 산업 영역에서 아마 최적화를 해가지고 개발을 했겠지만 현재의 자동차 산업에서 만약에 이게 잘 되더라도 개인적인 생각은 포지션이 LPG 차량 있죠. 우리 현재. 예. 그러니까 그 휘발유 차량이나 뭐 디젤 차량이 아니라 LPG 차량 정도의 포션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그냥 지원 받아서 연명하는 정도. 자, 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오 팀장님, 그 안 매니저님 말씀도 맞아요. 그리고 우리 개보리님 말씀도 맞아요. 이게 뭐냐면 오 팀장 같은 경우에 자 중장기 장기로 종목을 발굴하고요. 실적이 있거나 내용이 있거나 논문 근거 자료가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요. 바닥에서. 맞죠? 당연하죠. 예. 근데 주식이라는 게요. 그 논리로만 가진 않습니다. 최근에 우선주 왜 10배 올라갔습니까? 그리고 방산주 왜 3일 동안 급등했습니까? 실적 없어요. 내용 없어요. 그런데도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오 팀장님 말도 맞고 우리 개보리님 말도 맞은 게 뭐냐 하면 주식이라는 건요. 미인을 찾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면 그 주식은 가는 겁니다. 미인. 그거를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수소 자동차나 수소 생태계에서도 수익날 종목은 많을 겁니다. 그렇죠. 단 우리
큰 부자가 될 정도의 길을 걷는 사나이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후쿠시마 원전 뭐가 폭발한 겁니까? 잘 모르겠어요. 관심 후쿠시마 없어요. 원전이 네. 원전이 폭파한 줄 알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예. 후쿠시마 원전은요, 수소가 폭발한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이 수소가 폭발했는데 대부분은 몰라요. 그래서 원전이 폭발된 줄 알아요. 그래서 원전 생태계를 공격해요. 그리고 수소 생태계를 가져가자입니다. 아니, 후쿠시마 원전은 냉각수가 고장나서 고온을 못 잡아서 300도 이상 끓는 고온에서 수소가 누적돼서 폭발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수소에 관련된 기술이 안정성을 해결했다는 논문이 없어요. 대부분의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무슨 수소 생태계를 가져가서 얼마나 경제성 있게 에너지를 대체하겠다는 겁니까? 잔파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길로 가는 것보다 전기차의 정도를 갖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요. 우리는 사실 새로운 길을 가야 됩니다. 첫 방송에 그 한진카를 추천했다가 오 팀장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KCGI 그 강성부 대표가 제가 개인적으로 친해요. 신한도 그러니까. 같이 갔고. 네. 그래서 내가 좀 주워 들은 것도 있고 또 같이 얘기도 했고 그 친구랑 내가 뭐 술도 먹고 네. 밥도 먹고 네. 막 같이 잠도 안 잤지. 잠은 안 잤는데 그랬는데 우리 오 팀장이 실체가 없다. 그래 나 욕 아니죠. 지금 잘못 왜곡 기억하시는 건데 나는 저는 그게 실체가 없다 그러는 게 아니고 왜 본인이 발굴하지 않고 남의 거를 가져와서 그렇게 하냐. 우리가 우리의 분석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오케이? 어찌됐든 아쉽습니다. 내가 25,000원에 추천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개보린 몇 마디 했죠? 죄송합니다. 자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네. 사실 그 오 팀장도 맞고 우리 개보리님도 맞고 주식이라는 게 미인을 찾고 유행을 따라가는 경우가 큽니다. 최근에 우선주나 방산주 그리고 오늘 또 대북주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셔서 수익만 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자율주행 자동차든 저기 전기 자동차든 그다음에 수소 자동차든 2차 전지 있죠. 그건 다 들어갑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네. 2차 전지여야만 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도를 가자. 좋은 거 놔두고 왜 자꾸 곁눈질을 하냐. 물론 잔파동도 먹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이 친구도 있고 우리 형님도 있으니까. 저는 잔파도 네. 한 종목 잡으면 10번씩 매매해요. 그거는 저한테 맡겨주시고 저기 네. 죄송 제발 사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매번 시가총액이 좀 작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지 않지만 우리 리딩 TV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알짜 같은 보석 같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차례는 우리 꿀농부 권 대표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SAT라는 종목이에요. SAT입니다. 비슷한 회사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이름도 비슷해요. 코드 번호를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60540. 예, 060540입니다. 예. 060540. 이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에 도로에 그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축중기, 그러니까 무게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그런 장비를 한국도로공사에 납품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MS가 한 70% 독점 업체예요.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핸드폰 부자재, 이런 핸드폰 껍데기 포장재라든지 이런 음료수 껍데기 포장 붙이는 그런 업체예요. 자, 작년에 실적이 그 매출이 한 1,40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 달성을 했는데 그 시총이 한 45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정석 요인하고 정량 요인을 보는데요.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유동자산하고 그 비유동자산 이런 부분이 시총의 한 3-4배 정도 되는 그런 알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 SAT를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해서 자회사에 대한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폐기물 처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주산업하고 서귀포산업 이런 그 제주도에 최근에 폐기물 처리업도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고요. 그리고 태풍이 올라오면 그 폐기물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걸 처리하는 업체들이 바빠지는데요. 신규 사업으로 이런 폐기물 처리업도 추진하는 기업입니다. 폐기물 이 산업 자체가 중요한 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까지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폐기물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성장 산업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자회사로 지금 돼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네. 상당히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워낙 싸고 그다음에 작년 기준으로 이익이 100억이나 났기 때문에 흥미로운 기업일 수는 있지만 올해는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좀 두 떨어지니까. 가지 측면인데 이제 폐기물업이 사실 고마진 사업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면 폐기물이 혐오기 때문에 이 치우는 단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요.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 법도 고마진을 좀 보장하고. 근데 이 폐기물 관련법이나 지역 사업자들을 보면 철저하게 지역 위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뭐 저기 대구 뭐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고마진은 맞지만 이 회사의 경우에는 일단 제주도에 한정이 돼 있다. 그렇죠. 제주도. 그러면 제주도에서 얼마나 폐기물이 나올까를 리서치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알짜 기업이지만 뭐를 정말 잘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 왜냐면 대주주가 예. 사실 비상장 기업이라 그러니까 대주주가 사실 되게 알짜 기업이에요. 되게 알짜 기업이고 흥하타이어라는 기업이거든요. 흥하타이어가 재무제표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약간 이 회사에 드는 느낌은 뭐냐면 잡다하다. 여기저기 긁어모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익이 잘 나면서 워낙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분기 실적이 점프하는 분기에 한 2배가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단지 업계에서 1등이 되면서 승자 독식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은 아니고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또 잘 보고 싸게 사다 보면 한 번쯤은 2~3배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보다 이익이 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고 내년에 어떤 분기에 점프가 가능한지를 좀 조사하고 우리가 리서치가 되면 그때는 저점에서 잘 매집해 놓으면 워낙 싸기 지금 시가총액이 워낙 싸기 때문에 2배도 먹을 수 있는 종목이다. 결론은 분기 실적을 잘 리서치해서 좀 점프가 될 수 있는 분기에 한번 크게 먹자. 대신에 정도를 가는 아주 업계 1등이 되는 그런 발전할 종목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 게 대주주가 F넷이라는 회사인데 그렇죠. 아직 이게 비상장 기업이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냥 경영 컨설팅 업체 한 이렇게 직원이 나오거든요. 몇십 명밖에 안 되고요. 사실 그 위에 흥하타이어라는 그 대주주가 존재해요. 흥하타이어가 뭐 하는 회사냐면 우리 자전거 타이어 있죠. 그리고 그 농기계 그리고 포크레인이나 이런 중장비들 타이어를 공급하는 업체예요. 근데 굉장히 알짜 기업이거든요. 비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자료들 찾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유동자산이 그 한 590억 가량 됩니다. 현금성 자산도 한 300억 가까이 되고요. 그 시총이 450억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 그 장부가가 300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고정 자산인 건축이나 이제 기계 장치나 이런 부분 전부 합치면 750억 가량 되거든요. 그래서 시총에 비해서 너무 싼 거 아니냐. 이런 종목들은 그 자산 가치주로 조금 봐도 되지 않을까 해서 요걸 좀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폐기물을 한다더니 예. 약간 사업 목적이 잡다하네. 잡다하죠. 원래 보니까 네. 장비 업체였는데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이제 계속 인수를 했더라고요. 예. 주는 핸드폰 부자재하고 그 포장지, 포장 사업이 주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매출이 한 70% 정도 나오고 나머지 이제 중축기, 과적 단속 기기나 뭐 CC 카메라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공부용으로 상당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중이 아니라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되는데 왜 주식이 안 오를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사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메인 사업이 없고 여러 문어발식으로 사업 경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많긴 하지만 이 회사가 이제 주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시장과 소통가 별로 없는 상황인데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이제 사업이 더 강화돼서 한쪽이 부각되는 그 단계가 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또 주가가 지금과 다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는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 아재들 40대 아재들의 구매력이 세구나. 근데 이제 사실 지난 3년간
게임 업계는 부침이 심했어요. 일단 중국에서 판호를 금지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게임의 제한 관련 법규들이 나오면서 게임 업체들이 한 거품이 정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지면서 지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좀 몇 년간 준비했던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재 게임이 또 뭐가 있을까? 저는 네. 게임하면 딱 두 가지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애니빵 하고 하나는 스타크래프트. 네. 근데 사실 애니팡은 더 좋아요. 애니팡이 이번에 네. 4가 나오는데 그래요? 혹시 모델이 누군지 아세요? 저는 아이유를 좋아하는데 혹시 아이유예요? 제 원고를 미리 보셨어요? 네, 그래서 애니팡 4가 네. 이제 나오는데 예, 저 아이유를 모델로 썬데이 썬데이 토즈는 제가 한 네, 3년 전에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네. 저는 단타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3,000 종목이 있으면 4,000개를 미리 추천해놔서 안 걸릴 수가 없는 제가 거군요. 여기서 이 회사 되게 재밌는 게 이 회사 사명이 썬데이 토주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왜 썬데이 토주인지 아시죠? 이분들이 공대 출신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게 동아리 같이 그냥 만드는 그냥 그 프로그램 하는 동아리인데 일요일에 강남역 토주에서 이 사업을 구상했대요. 그거예요? 예, 그래서 썬데이 토주라고 그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 지금 오팀장님께서 이제 네. 그 아까 권 대표님 종목에 이어서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를 간단히 한번 다시 투자 포인트는 예. 기본적으로 썬데이 토즈 말고도 제가 지금 몇 종목 조이시티랑 베스파도 가져왔는데 일단 신작 효과죠. 그러니까 이미 개발하는 비용을 몇 년간 들여놨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동차, 게임, 뭐 신제품, 그러니까 IT 쪽은 신제품이 나올 때 주가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마케팅비를 너무 많이 쓰지 않는 한. 예를 들면 우리 LG전자 핸드폰처럼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대대적으로 적자가 나는 구조에 있는 제품들도 있겠지만 원래 게임이랑 자동차는 이미 사전 비용을 많이 개발 비용을 들여놓기 때문에 신작이 나오면 일단 회수의 개념으로 바라보거든요. 게다가 제가 보니까 한 3년 정도 게임 업종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시가총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물론 최근에 올라왔어도 약간 좀 맥센스한 부분이 있어요. 썬데이 토즈도 이제 애니팡 4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조이시티도 지금 보면 기존의 프리스타일이 굉장히 고전 게임이지만 그래도 매출이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신작 뭐 크로스파이어나 뭐 아르곤의 전쟁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근데 조이시티나 이제 썬데이 토즈도 200억 뭐 내외로 예상 실적이 좀 나온 부분이니까 크게 뭐 고평가 받고 있지 않다 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관련 종목 게임주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베스파라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회사에서 기대하는 신작이 타임 디펜더라고 여기 이제 올해 말에 출시가 좀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임주들은 지난 몇 년간 신작을 못 내면서 굉장히 조정을 받다가 최근에 신작이 나오는 이제 제품이 신작에 나오는 이제 수명 주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런 신작이 나오고 얼마나 시장에서 반응이 좋냐를 같이 보셔야 되지만 적어도 좀 밀렸다가도 다시 신작 효과 그러니까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게임주도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썬데이 토즈가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 해에 신작을 5개 낸 경우가 처음이라고 하는데 올해 5개가 예정되어 네, 있더라고요. 많이 내고 네. 있어요. 네.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면 게임주를 할 때 보통 이제 CBT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출시하기 전에 비공개 베타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일정을 회사에서 미리 공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정이 뭐냐면 사전 예약을 항상 받아요. 사전 예약에서 흥행몰이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지금 애니팡 4라는 신작이 6월 초에 CBT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었고 이제 사전 예약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 예약할 때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각 사이트별로 사전 예약을 하는데 그 몇 명이 들어와서 이제 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거기서부터 벌써 사람이 많으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막상 이제 런칭을 해서 이제 일평균이 어느 정도 찍히면은 주가가 슈팅을 하고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2차 랠리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지금 개보리님이 얘기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NC 소프트가 항상 그래요. 그렇죠. NC 소프트가 몇 년 개발할 때는 몇 년간 기다가 이 신제품이 나오는 그 몇 달 앞부터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신제품이 나오면 떨어져요.
떨어지고 다시 매출이 잘 나온다 그러면 다시 랠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주는 왜 신작이 중요하냐면 신작이 있으면 좀 밀렸다가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부활을 해주는 어떤 기대감에 계속 오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신작이 안 나오면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몇 년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작이 많이 나올 때는 처음에 나오는 게 조금 반응이 안 좋거나 차익 실현이 나와도 다시 또 신작 다음에 신작을 기대하면서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썬데이 토주도 많이 좀 살펴보고 있는데 W 게임즈도 좀 계속 살펴보고 W 있거든요.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이미 다 얘기해놨어요. 자회사 상장할 때 부각을 받는다고 전 1년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1년을 빠졌어요. 물론 이제 뭐 미리 사서 물리게 하진 않았지만 안타까운 거는 있어요. 뭐냐면 상장이 지연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자꾸 늦어지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 나오면서 날아간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미리 준비해놔야 됩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먹지 못해요.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언론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언론에 나와준다 생각하는 거지 언론 보고 따라가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저도 항상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소문에 줍줍해놓고 뉴스가 나오면 대부분 정리하는 그런 매매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26년 제가 주식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제 몸에 뱄다라고 생각을 해요. 투자 원칙이나 시나리오나 이런 기업을 분석하는 거나 이제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시나리오를 방송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개그만 하셔서. 그렇죠. 네, 시나리오는 뭐 네. 제 방에서 제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거 살펴보시면 되고요.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간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 참여해주신 팀장님 그렇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너무 지금 너무 잘 경청을 해주셔서 또 네. 감사하기도 한데 앞으로도 저희 회원님들의 귀가 예. 저희에게 따로 메신저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드리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드리고 우리 예, 마지막으로 회원분들 전반적으로 저기 여기서 그러니까 학부부터 엔지니어 주시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전공 원자력만 얘기했는데 사실 학부 때 제가 기계공학도 복수 전공했습니다. 엄청 엘리트십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는 또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엔지니어링 베이스로 된 그 종목에서 어떤 그 주가적 가치는 세 분이 더 말씀을 잘 해주신다면은 어떤 그 기술적 펀디멘털에 대한 의견을 주기적으로 내면서 같이 여러분이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재밌게 했지만 저희가 굉장히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여러분들께 편하게 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